2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는 로마에게 매우 뜻깊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냉전 시기 소련과 미국이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힘을 겨룬 것처럼 로마와 카르타고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둘러싼 영토는 그들에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이 곧 그들이 아는 전 세계의 패권이었죠. 로마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 지중해를 지배할 수 있게 된과 동시에 앞으로 몇 세기 동안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습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게 패배한 뒤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는 계속해서 카르타고를 압박했고 2차 포에니 전쟁을 거치며 로마의 동맹이 된 인접국인 누미디아와의 갈등도 생기자 결국 로마의 요구를 묵살하며 3차 포에니 전쟁이 발발합니다. 1차와 2차는 강성한 카르타고가 로마에 비벼볼 여지가 있었으나 이제는 로마에 대항할 힘이 거의 없었기에 로마의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결국 카르타고는 멸망해버립니다. 기원전 146년 3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누미디아와 카르타고를 포함해 북아프리카 상당 부분을 손에 넣었고 그리스와 이베리아 반도를 향해 점차 발을 넓힙니다. 그 과정에서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그리스 국가들과의 전쟁도 계속되었는데 포에니 전쟁과 비교하면 물자나 전력 면에서 훨씬 작은 규모였습니다. 어쨌거나 로마의 영향력이 전 유럽과 일부 아시아로까지 퍼지는 데엔 큰 역할을 하였고 따라서 포에니 전쟁만큼 유명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마케도니아는 로마가 위세를 떨치기 전 알렉산더 대왕을 필두로 거대한 영토를 손에 넣었던 적이 있고 2차 포에니 전쟁 땐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가 한니발과 동맹을 맺고 그의 군대를 지원했습니다. 즉 로마에 꿀리지 않는 자존심을 가진 국가였던 셈이죠. 로마는 한니발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케도니아를 견제해야 했고 이후에도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세운 뒤 쪼개진 국가 중 하나인 지금의 터키와 이란에 걸친 큰 영토를 가졌던 셀레우코스 제국이 마케도니아와 연합해 이집트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케도니아에게 핍박받던 아테네인들의 요청이나 로마에 계속 충성할지 말지 간을 보는 부족들을 단결시킬 필요성 등 이런저런 이유로 로마는 마케도니아와 계속 부딪혔고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내내 반복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로마가 그리스 지역으로 원정을 갔던 이후에는 한니발이 이탈리아 반도까지 진입했을 때 국토가 짓밟히고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며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아예 다른 땅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자는 로마인들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4차까지 이어진 마케도니아 전쟁 이후 알렉산더가 건설했던 한때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는 소멸되었고 1991년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어서 그리스의 다른 지역도 로마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왔고 로마가 동부 지중해에 패권을 갖는 결정적인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3차 포에니 전쟁이 끝나던 기원전 146년경이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1세기 내내 현재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튀르키예와 중동 지역 사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을 점령하는 등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갑니다. 그러다 로마는 이탈리아 본토에서 다시 한번 전쟁을 겪게 되는데 드라마로도 방영된 적 있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죠. 기원전 73년 시작된 스파르타쿠스와 크릭수스가 이끈 검투사와 노예의 반란은 꽤 오랫동안 로마를 혼돈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이들의 반란 이전에도 두 차례의 대규모 노예 폭동이 있었으나 모두 로마의 곡창지대인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났고 이 노예들은 전투 능력이 떨어졌으므로 로마군이 어렵지 않게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에 불과했던 전문 싸움꾼인 검투사들은 지방 총독이 이끌고 출정한 3천여 명의 토벌군을 제압하고 농장 노예나 귀족 소유 노예 등 다른 노예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반란군으로 거듭납니다. 당시 로마는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달하는 시기를 겪습니다. 각지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잡혀온 트라키아인, 갈리아인, 켈트인, 게르만인 등 여러 민족의 노예들이 대농장에 투입되었고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속속 농장을 사들이면서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로마인들도 잔뜩 생겨나게 되었죠. 이런 사람들 상당수가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에 참여하면서 그 군대는 최대 12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겨울 무찌른 로마군의 장비로 반란군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 더 강성한 군대로 키워낸 스파르타쿠스는 다음 해 봄부터 계속해서 로마의 군단을 무찌르며 이탈리아 북쪽과 남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은 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군과의 전투 중에서 크릭수스가 죽었고 기원전 71년 로마 원로원은 법무관 크라수스에게 8개 군단을 맡기며 격렬한 몇 차례의 전투 끝에 반란군은 마침내 패배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반란 과정에서 북쪽의 알프스 산맥을 넘거나 남쪽의 시칠리아로 도망치는 등의 선택지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크라수스와 벌인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나머지 잔당 6천여 명은 십자가형을 당해 스파르타쿠스가 탈출한 카푸아부터 로마 사이에 있는 아피아 가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저지한 크라수스와 잔당소탕을 도운 폼페이우스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고, 이는 곧 기원전 60년 삼두정치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민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한 원로원의 방해로 쉽사리 집정관이 될 수 없었죠. 공화정이 도입된 로마에서 집정관은 지금의 대통령과 유사했습니다. 1년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었고 한 번에 2명씩 집정관을 선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집정관은 연달아 할 수 없었지만 로마가 위기에 처한 전쟁 상황에선 연임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되기 위해 매우 빵빵한 재력을 뽐내던 크라수스, 존경받는 유명한 군인이었던 폼페이우스와 정치적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는 민중들에게 환영받는 각종 법안을 발의했고 또 다른 집정관인 비블루스도 무력화하여 사실상 독재 권력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귀족 세력과의 갈등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죠. 집정관을 역임한 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켈트족이 넓게 퍼져 있던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북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부 등 매우 넓은 지역에 해당하는 갈리아에서 대부분의 켈트족은 급속도로 로마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 역시도 켈트족을 적대시하지 않았고 농경 기술을 가르치고 로마로 복속시켜 충성을 다짐받는 등 변방 지역을 괴롭히던 켈트족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7년간 갈리아를 정복하며 그를 따르는 병사들도 아주 노련해졌죠. 비슷한 시기에 크라수스 역시도 현재의 이란 북동부 지역인 파르티아로 출정했으나 전사했고, 폼페이우스와 결혼했던 카이사르의 딸이 아이를 낳는 도중 사망합니다. 3명의 연합에서 1명이 사라지고 다른 1명과 이어진 연결고리도 사라졌으니 귀족들은 이 순간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폼페이우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손을 썼고 카이사르에겐 갈리아 총독에서 물러난 뒤 홀로 로마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귀족들이 카이사르의 협상 요구도 무시하자 그는 전쟁으로 단련된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도 아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는 말이 나온 순간이죠.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사위인 이유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살펴봤듯 로마에선 주사위 도박이 매우 성행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도박수를 던졌다는 뜻이죠. 이 말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입했으나 폼페이우스와 귀족들의 군대는 카이사르보다 훨씬 거대했음에도 전열을 가다듬는다는 명목으로 로마를 비운 채 국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큰 패착이 되었죠. 카이사르에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한 폼페이우스는 이후 이집트로 도망가지만 카이사르가 우세하다고 판단한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그의 부하를 통해 폼페이우스를 암살합니다. 그를 쫓아 이집트로 건너온 카이사르는 한때 자신의 사위였던 폼페이우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에서는 귀족 세력도 물리친 카이사르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게 되었고 그는 줄곧 자신의 편이었던 안토니우스를 집정관에 앉히고 자신은 종신 독재관이라는 지위를 만들어 로마의 독재자로 등극합니다. 그 외에도 마케도니아에게 핍박받던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 건 알지? 삐밥 녹음 삐밥 괜찮 삐밥 얼른 해 삐밥 냠냠